준비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실행 가이드 MG 취준생들을 위한 풀소통 방송. 취업으로 향하는 접점 언어 익스프레스 지금 바로 탑승하시죠. 맨날 씹혀. 뭐가 하나 빠졌어요. 뭐 스트레스 프리. 스트레스 프리. 좋아요. 와, 김동환님, 시고르 자보종님, 돌아온 너구리님 들어와 자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파, 반갑습니다. 자파. 빵근님 안녕하세요. 약간 이제는 약간 로얄이 느껴지는 이제 항상 와주시는 분들. 그죠. 우리 오비분들 저희 잊지 않고 챙겨드릴게요. 오늘 허무나 꽃밭이라고. 알코올 프리, 스트레스 프리. 자, 자파 반갑습니다. 오늘 목요일은요. 우리 MZ 세대들이 취업하고 싶고 또 이직하고 싶어하는 취업의 왕좌라고 또 할 수 있잖아요. 공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공기업 관리오 시간이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샘입니다. 자, 우리 인사 한 번씩 할까요? 먼저 하시죠. 저 안녕하세요. 해커스 취업 전문가 조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해커스잡 취업 전문가 왕소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요한님. 강유한님 자파, 고추장치님. 유한님 한번 들어오시고 또 이제 또 자주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 계속 들어오시는 것 같죠. 자, 우리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기 앞서서 경조사 토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이분 시즌 1? 시즌 1에서 가면을 쓰시고 이제 출연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선균 성대모사를 되게 잘하세요. 목소리가 좋으신가요? 원래 하나 이거 하신 거예요 지금? 봉골레 하나! 자, 좋습니다. 봉골레 하나. 자, 이분이 취업에 성공하셨다고. 그렇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봉골레 하나님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네, 맞습니다. 제주도로 가신대요. 맞습니다. 취업을 제주도로 하셔서. 떠나요. 제주도 가고 싶다. 마지막 제주도가 언제세요? 저 얼마 안 됐어요. 언제였지? 제 친구랑 갔었는데 여름? 5월. 5월. 우리 쌤은요? 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몇 년 된 것 기억 같아요. 안 나요. 와, 제주도 가고 싶다. 아니, 우리 지금 경조사가 또 있대요. 우와. 내일 해달라고 하시네요? 강유한님, 저희가 내일 미리 일단 미리 해드리고 내일 또 해드릴게요. 여기 적어가지고. 어디 취직하셨어요? 저희가 여기 적어가지고 축하해드릴게요. 맞아요. 진짜 너무 잘 됐다. 채찐드님 안녕하세요. 우리 방송 보시고 혹시 취직이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죠?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맞아요. 강유아님이. 네. 또 이름을 잘못 말하셔가지고. 뭐라 그랬지? 그때? 성묵인가 무슨. 강현묵. 현묵인가? 현묵인가? 그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요한님은 정말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 너무 사뭇 달랐거든요. 어. 현묵과 요한은 다르잖아요. 축하드려요. 진짜 잘 됐다. 안정적으로 와, 근무하시겠네요. 대박이다. 가면 한번 인사 한번 드릴게요. 저 병원 가게 되면 면접 도움이 많이 됐다고. 너무 잘 됐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진짜. 요즘 취업만큼 그 와중에. 경조사가 없어요. 진짜. 그 와중에 또 직무가 직무가 뭔가요? 뭔가요? 자, 요한님 저희 내일 또 축하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우리 공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분들 위해서 일단은 선물 먼저 좀 소개를 하고 가볼게요. 선물 먼저 소빈쌤이 소개해 주실까요? 이제 언제나 저희에게 좋은 그 면접 정장 구두를 주시는 우리 임송아 사장님 파이팅 외치면서 선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송아 사장님 파이팅! 일단은 여기 받으시고 나서 블로그나 이런 걸로 이제 후기를 올려주시면은 백화점 상품권까지 드린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넓으신 이야, 거예요. 일단 너무 기본적으로. 좋아요. 구두도 분. 주고. 구두도 드리고 맞아요. 상품권도 상품권까지 드리고. 신세계. 받아가시길. 네, 많이 후기 올려주시고요. 신세계 상품권 주신대요? 네. 신세계. 내가 할까? 달아요. 자, 다음 선물은 푸드테크 스타트업 초블레스에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발포정, 발효식초와 다이어트 밀키트 제가 내일 가지고 올 거예요. 진짜죠? 진짜로. 진짜죠? 약속. 감사합니다.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진짜 가지고 올 거예요. 알았어요.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래야지 내일 가지고 온단 말이야. 안 그러면 까먹는단 말이야. 발효식초와 다이어트 밀키트 내일 먹어보도록 하고요. 또 우리 한 번에 합격하는 취업 필독서 해커스 문제집이랑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과 스텔라쌤이 함께 쓰셨거든요. 월급 걱정 없는 슈퍼 비정규직의 길이란 책도 여러분들 선물해드리고 있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시래요. 어떤 어떤 거예요? 통계 쪽. 통계? 네. 뭐
멋지다. 그쪽 전공을 하셨군요. 서울대병원은 공기업에 포함 안 되죠? 아, 공공성이 있다 보니까 네. 병원도 공공기관이라고 좀 범주에도 넣는 편이에요. 공공기관. 대학병원. 네, 그리고 어. 병원 그리고 대학교. 네, 어. 서울대학교잖아요. 오. 네, 그러다 보니까 공공성이 좀 있는 쪽이죠. 네. 멋지다. 이 직업 이름이 길면 멋있는 거래요. 맞아요? 직업 이름 길면 멋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구나. 김동환님 다들 축하해 주시고 너무 좋다. 우리 되게 분위기. 우리 되게 화기애애하다. 되게 따뜻해요. 가족 같다. 그러니까 따뜻해, 약간 근데 따뜻해. 은근히 합격 기운이 우리 좀 있는 것 같아. 오, 최정님도 진짜. 합격하고 우리 봉골레 하나님도. 그러니까요. 드시고. 취업 역시 취업은 잡스 101. 취업은 잡스 원우원. 그렇죠. 취업은 잡스 101. 주변에 취업이 아직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모조리 다 불러보세요. 불러주세요. 네. 구독하게 하시고 댓글 달게 하시고 친구분들 한 명씩 데려오시길 바랄게요. 동아님. 아니 임종선을 뵈러 갈게요. 아니 무슨 서울대 말이에요? 병원에 임종전에 뵈러 간다고. 아,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아직 살 날 많으세요. 그리고 하지 마세요. 뵐 수 없어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만날 수 없잖아요. 아프시면. 보람상조랑 만나게 될 거예요. 보람상조. 자,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오늘 공기업 관료 시간인데 오늘 공기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말요? 저희가 네. 싫어요? 아니요, 궁금해가지고. 공기업 얘기 진짜 하고 싶으세요? 저 진짜 궁금해서. 공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우리 다른 이야기도 좀 곁들이는 느낌으로 곁들임으로 안 돼요? 아니요, 가니 씨 궁금해서, 느낌으로. 궁금해서. 아, 우리 쌤들이 공기업 얘기하기 싫대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 아침부터 쭉 공기업 공기업 얘기하다가 얘기하다가. 여기서 또 공기업 얘기하니까 약간 그런 약간 단내나는 느낌? 입에서 물론 공기업 저희 관련- 입장이기는 한데 아, 또 우리 그렇죠. 친구들은 또 근데 우리 항상 이제 하던 같은 네네. 맥락이죠. 네, 아, 네. 그렇죠. 아, 맞아요. 아까 단 거 맞아요. 많이 드시던데 이제 맞아요. 저 당 떨어지거든요, 요즘에. 약간 시야도 침침해지고 이거 기억도 잘 안 나고 노안이 발효식초. 발효식초 항산화 노화 방지. 노화 방지. 네, 식초 많이 먹잖아요. 쌤은 단 거 안 드세요? 저는 안 막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하나도 안 주셨구나. 그래서 친해요. 아, 단거 안 빼서 좋아하잖아요. 안 먹어서? 좋아해서. 둘이 치킨 먹으면 안 싸워요? 뭐 좋아하지 언니? 나는 그런 건 양보해. 약간 치킨 같은 좀 되게 중요한 음식은 정말 양보해. 저 닭다리를 안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친해요. 네, 전 날개를 좋아하는. 진짜? 난 네. 닭다리, 난 다 좋아해요. 근데 약간 저는 닭다리, 대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노력에 비해 양이 안 많은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갑각류 느낌을. 그치, 안 약간 좋아하는- 노력에 비해 양이 너무 요만해. 맞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아까 치킨 치킨이니까 오늘 치킨 먹고 싶다. 치킨 뭐 좋아하세요? 다 좋아하는데. 그 치킨마다 사실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축구하면 일단 제일 먼저 시키는 어디예요? 어디부터 봐요? 축구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그 날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어려운 힘들어. 여자예요. 왜냐면 힘들어요. 저는 치킨이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간장 치킨 같은 게 땡길 수도 있고 네네네. 약간 너무 느끼하면 어. 근데 약간 오늘은 좀 오리지널을 먹고 싶다 그러면 전 BBQ 후라이드 황금 올리브. 그렇죠. 반반 아. 시키고요. 오늘은 조금 약간 나 오늘 많이 배고프다. 어. 이제 뿌링클 같은 거 시키고 헤비하게, 그리고- 헤비하게. 네, 그렇죠. 그리고 좀 더 크리미한 걸 먹고 싶다 그러면 그 프라닭에 그 고추 마요 맛있어. 그거 쌤. 얼마 전에 같이 먹었거든요. 같이. 네. 근데 만약에 먹었는데 소빈 쌤이 닭다리 2개 먹어도 괜찮아요? 그럼 무슨 일이 있나? 갑자기 서울대 병원 가야 되나? 얘가 갑자기 무슨 일이지? 왜 얘가 닭다리 이러지 2개나 먹고. 재영님도 오셨다. 재영님 안녕하세요. 가슴살을 안녕하세요. 먹는다고요? 닭가슴살? 닭가슴살 싫어. 가슴살 저는 말랑살 좋아해요. 그 기름진 살. 다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뻑뻑살 좋아하는 사람 꽤 있어요. 오 반포치킨 반포치킨 나왔어요. 맛있어요. 뭔데요? 반포에 있는 반포 치킨. 치킨. 반포 치킨이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신반포인가 구반포 그쪽에 있었는데 상가 쪽에 있었는데 그거 다 재개발해가지고 어머. 다른 데로 옮긴 걸로 알고 있어요. 유명한 치킨집이구나. 네, 3대 치킨이잖아요. 반포 치킨이랑 계열사. 계열사 하나는 뭔지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계열사가 뭐예요? 이수영동. 맞아요. 네. 이수역을 이전했어요. 그래서 그 그렇구나. 주인장의 조카가 이어받았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그건 다 아시는 거예요? 물어봤죠. 왜 그 분이 안 계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조카인데요. 네, 그래서 그 비법을 전수받아서 하고 있다,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둘둘치킨 더하기 둘둘치킨은 네네치킨. 맞죠? 죄송해요 빵그님 제가 못 살렸나 봐요. 바프 요즘에 바프 되게 많이 찍던데 근데 옛날보다 많이 찍지 않았어요? 바프 안 찍어요? 저는 별 생각이 없어요. 근데 항상 그게 있잖아요. 29
네, 이제 30 전에 내 마지막 20대 이러면서 다들 바프 준비를 하는 걸 봤는데 딱히 뭐 30 돼서도 찍어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 그렇지. 응. 그렇습니다. 자, 우리 공기업 얘기 해볼게요. 알겠어요. 할게요. 네, 할게요. 자, 우리 나 재밌는 거 생각났어. 또 뭔데요? 공기업 강의를 이제 하러 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해커스에서 많이 이제 가게 되는 학교가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라고 있어요. 네네. 서울여상. 네. 근데 이제 제 취업 강의 이제 하러 갔는데 그냥 제가 이제 수업도 하고 이러다가 10반을 똑같은 수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지겨워. 힘들잖아요. 네. 왜냐면 똑같은 걸 계속 말하는 게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04년생인 거예요. 오. 나이를 물어보니까 지금 04년생. 몇 살 차이예요? 10살. 10살 정도? 네. 그러면 우리 MC쌤이랑도 10살 차이가 나니까 저에게는 거의 이제 딸 같은 친구들인가요? 사고를 정말 쳤다면 사고 빨리 쳤으면? 그런 친구들이 있을. 에프라우스는 만두, 진짜 무침만두랑 그 즉석떡볶이. 즉석떡볶이. 너무 좋아해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못 먹어봤어. 억만장자님 꼭 드셔야 돼요. 에프라우스 진짜 맛있어. 거기에 그 즉석떡볶이랑 그 무침만두 그리고 약간 배고프면 순대까지 시켜 드시면 돼요. 진짜? 다 먹고 싶다. 배고프다 그치, 갑자기. 나도. 즉석떡볶이 맛있겠다. 억만장자님은 처음 들어온 분 아니에요? 그런가요? 뉴비인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에프라우스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공기업 안 궁금하세요? 공기업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는 잘 들어봐요. 재밌어요. 네. 그래서 04년생 친구들인데 약간 나도 좀 계속 수업 똑같은 걸 하니까 이제 친구들도 이제 막 처지고 나도 처지는 거야. 그래서 MZ세대 관련된 얘기들을 하다가 여러분들은 결혼 생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결혼. 04년생인데 결혼을 물어보셨어요? 그냥 앞으로의 그런 미래나 이런 부분들을 막 네.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기에서 몇 명 정도가 손을 들었을 것 같아요? 반 정원이 25명이었거든요. 25명. 아무도 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젊어서. 2명. 2명? 2명. 평균 2명. 그럼 나머지 23명 선택이다. 정도는 결혼 선택이다. 결혼 안 해도 된다. 안 할 결혼 수 있다? 선택이다. 그리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 거는 이제 물어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3명, 4명, 5명. 근데 저희 이제 공기업 얘기 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진짜 해볼게요. 자, 저희가 공기업 관리후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너무 치킨 얘기만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공기업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제 선택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의 고민을 좀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 첫 번째 사연을 은희 쌤이 힘차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선택장애. 오케이, 알겠습니다. 부금 주세요. 자, 이제 4학년 막학기를 앞두고 있고 저는 공기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26살 학생입니다. 굉장히 어리신 편입니다. 자, 관련 자격증은 다 갖춘 상황이고 이제 NCS 공부할 일만 남았는데요. 교수님께서 막학기 실습 나가는 걸 제안하셔서 고민입니다. 같은 계열 회사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일과는 다릅니다. 부모님께서는 공기업이 안 되었을 때를 고려하여 관련 회사 경험 쌓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시지만 실습하는 동안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실습 나가는 회사는 큰 기업은 아니지만 비전이 있고 제가 전공하는 분야에서는 알아주는 기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습을 나가는 게 좋을지 오늘이라도 당장 다시 공부에 전념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제 막학기가 남았으니까 곧 있으면 졸업하는 이제 네. 4학년 분이신데 공기업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실습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그 실습 나가는 곳이 내 전공 분야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곳이고 경험 쌓기에도 좋을 것 같다. 좀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공기업만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시간에 NCS 공부나 할지 아니면 실습을 좀 나가볼지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수빈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사연자분께서 취업을 좀 빨리 하는 걸 목표로 하냐 아니면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많은 친구들이 고민하는 게 자기소개서 쓰거나 할 때도 너무 쓸 말이 없다. 내가 한 게 없으면은 근데 사실상 뭐 없어도 무조건 찾으면 있기는 해요. 뭐 자기가 뭐 프로젝트를 하든지 과제를 하든지 뭐 동아리를 하든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업무적인 내용을 쓰고 싶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이게 막 지원을 막 해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해볼래 이러면 오케이 이런 상황이니까 저는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일단 실습을 나가봐라. 네. 최재영님이 NCS는 언제든 가능한데 실습은 그때밖에 못하지 않나. 맞아. 그런 의미로 해보시고 말하시는 근데 이게 얼마나 실습을 얼마나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안 나오죠. 실습은 따로 안 나왔어요. 몇 달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막학기 실습이니까 그냥 그 학기 예. 동안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저는 실습 한 표. 이게 아무리 공기업과 또 관련이 없어도
네. 그래도 실습 나가는 게 네. 괜찮다. 네. 은희 쌤은요? 네, 저도 완전히 실습. 오, 실습. 일단은 공기업 같은 경우는 너무 막 빨리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일단은 필기도 뭐 2달 내가 빨리 한다고 해서 막 빨리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게 맞아요. 아니고 네. 내가 좀 집중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아마 최재영님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인데 막 미친 듯이 오랫동안 막 잡고 있던 게 아니라 네. 우리 재영님도 일 하시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공부 빡세게 빡세게 하고 해서. 들어간 케이스거든요. 어. 그래서 뭔가 오히려 좀 동기부여가 되시는 게 공부할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일 하시다가 나와서 공부하시고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꽤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먹고 살기 너무 힘든 걸 느끼는 거지. 사회 이놈의 쓴맛을 보고. 이놈의 회사 안 되겠다. 내가 존중받는 곳 다니고 싶어.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하시게 되면 그걸로 이제 동기부여가 돼서 공부를 하는데 아예 생신입으로는 그 공부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워낙 타고난 그 모범생들이 아니고서야 네네네. 뭔가 왜냐면 지금까지도 계속 공부를 하다가 또 여기서 또 공부를 해야 돼? 약간 맞아요. 여기에서 지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실습을 하시고 사회 경험도 좀 하시고 이게 나한테는 정말 잘 맞는 분야다 이런 좀 확신도 느끼시고 거기에서 약간 이제 사이코 같은 사람들도 좀 만나고 더러운 꼴도 좀 당하고 칭찬도 받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나는 이게 사회라는 곳은 이런 곳이고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공기업은 어느 정도 좀 수평적이기도 하고 정년 보장된다고 하니까 왜 그 실습하고 이러면은 막 부장님들 보거든요. 그럼 부장님들 막 줄담배 피면서 나 이번 달에 카드값도 많이 나오고 애들도 학원 다 보내야 되는데 이제 잘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막 보시고 이래야지 나는 그럼 가장해. 공부를 해야겠다. 그 동기부여를 얻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자소서 면접을 대비를 하실 때에도 학교에서의 경험보다는 사실 기업에서의 경험들을 그렇죠. 활용하시기가 훨씬 좋거든요. 맞아요.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채영님도 네.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기업 관련 실습이라도 해놓으면 써먹기 써먹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직무 연관된 쪽이고 알아주는 기업이라고도 하니까 오히려 만약에 이제 공기업 준비하다가 나는 공부 못하겠어 이러면 오히려 이 경험 덕분에 그 기업 쪽 관련된 맞아요. 곳으로도 네. 취업이 가능하니까 걸쳐두시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도 굉장히 어리시잖아요. 그렇죠. 네. 26살이신데. 네. 아니 왜 근데 베이비복스랑 뭐 이누야샤랑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지금? 이누야샤 저 좋아해요. 저도 좋아요. 지금- 이누야샤 좋아해요? 그거잖아요. 그 노래 개. 뭐였지? 걔 노래 오프닝 뭐였지 막? 하얀 머리 걔 아니에요? 맞아. 걔 반요. 반요. 맞아. 반요괴. 반요괴. 반인 반수 반인 같은 거지. 저는 근데 세쇼마루를 더 좋아했어요. 뭔가 그 세쇼마루. 차가운 그 남자의 향기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몰라요. 저는. 세쇼마루 나 사진 봐야 할 것 같아. 그림 봐야 이누야샤 할것 같아. 형. 이누야샤 형. 걔가 더 새끈해. 약간 세끝 나왔습니다 지금. 세쇼마루는 완전 순혈 요괴고 완전 팬이시구나. 그러면 약간 그 반 엄마가 인간이고 바람의 검심도 나 좋아했는데. 그거 뭐더라? 바람의 검심. 그거 뭐더라? 이게 뭐 몰라요? 너구리 알아볼라? 세쇼마루. 세쇼마루지. 바람의 세쇼마루를 검심. 품고 있잖아. 그래. 세쇼마루가 그때 이거 팔 잘려가지고. 맞아. 팔 잘렸어. 그래서 맞아. 자기한테 맞는 팔 찾고 막 이러는데. 약간 나도 갈색이잖아요. 봐야겠다. 아니 그러니까 노란 그 세쇼마루가 무슨 색깔이었지? 어디 가요? 그 색깔. 이누야샤는 하얀색이었잖아. 하얀 머리, 걔도 하얀 머리예요. 하얀 머리였어. 네. 근데 그냥 더 성숙했어. 이누야샤보다. 더 성숙해. 맞아. 더 성숙한. 데리고 다니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 여자애 데리고 다니고 지금 그 댓글로 노래 부르고 난리 났어요 지금. 괴롭 부르고 피오나 비말로 부르고. 그 베이비복스? 알라발로니타 이거. 알라바로니타. 그 뭐지? 쉐키 발라보니딴가? 알라바라. 그러면은 그거지. 그런 저런 이상한 약간 저런 거는 그 샤크라 아니야? 그래서 가라가라갔다 그래, 또 끼 막 이거. 초등학교 때 약간 이런 좀 하셨나 봐요. 근데 저 샤크라 별로 안 좋아했고 저 이정현 봐였어요. 진짜 맞아.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 여기 우리 예전에는 저희 동네에는 그 휴지 갖고 춤추는 친구 있었어요. 축제에서 살풀이 아니에요? 제 그거? 휴지 갖고 이정현 춤췄었어요, 진짜로. 약간 우리 학교의 명물이었어. 진짜 부채를 들어야지. 특이한 사람이었어. 그 눈 그려놓고 부채에다가 맞아. 여기에 마이크 엄마한테 사달라 했거든요. 나도 여기 마이크 꽂고 싶다고. 그거랑 이렇게 끼가 많아. 맞아요.
끼가 많았네. 어릴 때부터. 이러면서 하고 방송을 할 사람이었네. 아 그런가요? 근데 집에서만 했어요. 밖에서는 못하고 아. 그냥 이렇게 한정적으로 아는 사람들한테만 보여주는 이런 느낌? 아, 실습이랑 NCS 중에 어떤 걸 세쇼마루가 더 생각했어. 정답은 세쇼마루가 더 섹시했다고 합니다. 섹시했다, 여러분. 멋있었다. 네, 이누야샤 요즘에 또 넷플릭스에 있거든요. 한번 봐주세요. 윤소연 쌤도 회식 때 맞아요. 진짜? 살코기 댄스. 약간 이런 거. 약간 어.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아니었을까. 그니까. 아니에요. 윤소연 쌤 저보다 어리잖아요. 아니면 동생이 아니었을까? 그분의 아니, 동생이 동급생이었었어요. 그때 동급생이었었어요. 여러 했던 신났어 아주 다들 신났어요. 저는 참고로 신화 팬입니다. 신화 창조. 빠밤 빠밤. 근데 제 친구가 옛날에 초등학생 때 신화 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신화 팬들은 동방신기를 싫어하더라고요. 왜요? 쌤도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저 별로 관심 없었는데요. 아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았어요. 저 그러니까- 적당히. 아 그냥, 그래요? 신화가 잘 나가다가 살짝 물이 빠질 때쯤에 동방신기가 데뷔를 했는데 아니 좀 회사 입장에서는 동방신기 밀어줘야지. 신화를 늙었잖아요. 빵 떴는데 신화 팬들 입장에서는 왜 동방신기는 신화를 따라하냐? 색깔도 우리는 주황색이고 또 뭐 동방신기 빨간색이고 막 이래가지고. 아 그랬어요? 아, 몰랐어요. 그냥 신화만 너무 좋아하셨구나. 그냥 신화 좋아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배우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배우 쪽, 그 조인성 아. 그때 당시에 막 인기 있었던. 발리에서 생긴 일. 그쵸 이거 아. 신화분들 이름 다 아세요, 쌤? 아 그럼요. 신화 누구 좋아하셨어요? 아 진짜. 신혜성. 까먹은 것 같은데. 신혜성 좋아했어요. 아 진짜? 저는 약간 여리여리한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아 귀공자 느낌으로. 정필교. 전 본명도 다 말할 수 있어요, 재영님. 오. 정필교. 찰리박. 찰리박 아버지 아니에요? 전진 아빠. 아. 그거는 전진 이름이 박충재. 박충재, 충재 아빠가 박충재. 찰리박. 앤디의 앤디 본명 이선호. 아. 에릭은 하트춤? 문정혁. 문정혁 또 이민우. 이민우는 본명이 이민우예요. 김동완. 김동완도 본명이 김동완이에요. 진짜 찐팬이시네. 진짜 나 이름 다 기억한다니까요. 신화에서 누가 제일 인기 많았어요? 아 그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이럴 때는 그때 당시에는 얼굴에 대한 부분들이 비중이 컸고 비율에 대한 비중이 별로 안 컸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얼굴은 그때 잘생겼는데 당시에는 비율이 별로였다. 이제 이민우 씨가 최고의 인기를. 얼굴만 이제 근데 옛날 상체로만. 생각해 보면 막 인기 많았던 사람들 보면 그렇게 키가 크진 않았었어요. 근데 춤을 엄청 잘 추시잖아요. 그쵸. 이민우가 인기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민우. 아까 권민우. 권모술수. 권순철 얘기하는데 권민우가 김사무엘 아나운서나 기억해달래요. 아, 김사무엘. 사무엘 아나운서. 제가 다니엘까지도 얘기했답니다. 다니엘, 사무엘 그리고 그 뭐였지 솔로몬. 솔로몬까지. 권순철.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권순철이 제 제자였어요. 진짜. 권문슬수 권민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니, 신화 얘기 갑자기 했네. 쌤은 좋아하는 아이돌 없었어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없었어요, 사실. 저도 뭐 딱히. 저 여자 아이돌을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티아라, 우리 티아라 되게 좋아해요. 티아라. 노래를 좋아해요. 트와이스. 좋아. 맞아, 최애가 맞아. 누구예요, 쌤? 어디서요? 트와이스. 약간 나연 닮은. 다 좋아요. 오, 다 그래서 좋아요. 좋아할 것 아니요, 전혀 같아가지고. 아니고 아니. 다 좋아해요. 한 명만. 사나? 하나, 귀여운 스타일. 난 나연 좋아. 나연. 난 욕심 많은 애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완전 아이돌이잖아요, 진짜. 아이돌. 쌍코네. 롤리폴리. 롤리폴리. 죄송합니다. 티아라가 진짜 노래 명곡이 많아요. 노래 진짜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 맞아요. 뽀삐뽀삐뽀삐뽀삐. 그걸 막 섹실럽 뭐지? 섹실럽, 섹시누, 섹시코, 섹시코, 섹시. 아니 음을 살려서 불러주세요. 모든 게 다 섹시. 치즈김밥. 맞아. 치즈김밥? 그리고 사나. 사나. 너무 귀여워. 알아요, 치즈김밥? 치즈김밥? 모르시죠? 프로그램에서 무슨 치즈 봤던 것 같아요. 이거 귀 막고 하는 거에서 입 모양 보고 맞추는 건데 치즈김밥을 했는데 너무 귀엽게 해서. 너무 귀엽게 해가지고. 나 뭔지 알 것 같아. 그 이번에 그 나연 솔로곡 그 춤 아세요? 춤? 그 치매 방지 춤? 팝팝. 나그 약간 스트레스 받았어. 지금. 이거를 풍선을 터뜨리는 거래요. 이렇게 팝. 최재형님이 지금 답변해주고 있어. 저
저희 근데 결론이 났어요. 저희 결론이 나가지고 다른 얘기를 한 거였는데. 그것도 그렇고 아니 NCS 공부하고 이럴 때 공부만 하시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그래, 때문에 노래도 음악도 좀 듣고, 아이돌도 공연도 콘서트도 보고. 가고 제주도도 맞아요. 가고 그렇죠. 그죠 콘서트 콘서트도 많이 요즘 아,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갔다 오셨다고. 어디 갔어요? 제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서 뭐 축제 같은 걸 한대요 저한테. 그래갖고 그래 뭐 뭔데? 그래서 공연 같은 걸 보는 거래요. 그래서 네네. 그래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고향이 과천이거든요. 네네. 과천에 사는데요. 서울랜드. 네, 그래갖고 그러면 나도 갈래 이러고 이렇게 옷을 입고 갔어요. 지금 딴 얘기예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는 갔는데 막 사람들이 막 다 브라자만 입고 막 오고 여자분들 막 브라자만 입고 오시고 남자분들은 우통 다 까고 오시고 어머, 막 어머, 나는 어머, 평상복 뭐야? 혼자 입고 어머, 갔는데 뭐야, 근데 뭐야. 제 친구가 더 어이없는 제 친구는 또 걔도 브라자만 브라자만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브라자에 망사 옷 입고 나는 이런 옷 입고 갔는데 그래서 뭐지 이러고 갔는데 나 혼자 평상복이었고 다 막 수영복을 입고 왔어요. 쌤이 더 튀었겠다 그러면. 그렇죠. 오, 오히려. 오. 그래서 다 물총 쏘고 막 EDM 아. 페스티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송크란. 송크란데 저는 이름도 몰랐어요. S만 있길래 뭐 S라는 파티인가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막 그 맥주 공짜로 주고 이러셔가지고 왜냐면 직원들 그 라운지에 같이 간 거여가지고 그냥 거기서 좋네, 먹고 좋네. 그래서 막 놀고 이제 갔는데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지인분한테 그냥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여기를 왔다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지인분을 포함해서 이제 모임을 갔는데 막 사람들끼리 막 요번에 뭐 송크란 대박이었다며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 막 물어봤어요 제가. 가셨는데. 그 지인분이 은희야 네가 갔다 온 게 송크란이야. 그 얼마나 핫해요. 막 다 춤추고 있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장난 아니에요. 막 다 술 마시고. 여자분들 막 난리도 아니에요. 이번저 S라인 장난 아니에요. 남자들은 SS 남자들은 막 초콜릿 막쫙 너무 멋있다. 거기서 뭐 우리 인연은 없고. 한국이 다 저 몸매가 LA에 온 기분이었어요. 어머나 진짜. 나도 가고 싶다 그런데. 유교- 가면은 걸로써 인기 제일 많죠. 워터밤 흠뻑쇼 복장 너무 부끄럽대요. 저는 그냥 정말 많이 구경했어요. 최재형님 혼자 지금 공기업 지금 조언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뭐야. 지원할 공기업 NCS가 P셋형인지 모듈형인지 P듀형인지 알아보시고 전공필기도 범위까지 어딘지 찾아보시고 실습하시면서 짬짬이 조사해보시고 분석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저희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최정님 8월에 우리 회식 있는 거 알아요? 우리요? 있어요? 우리 회식 있대요? 있대요. 저는 안 가나 봐요. 아예 가는 거죠. 몰랐는데? 우리 쌤이 가야죠. 나 몰랐는데. 아무튼 저희가 그래서 이분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는 실습을 나가시는 걸 추천드린다. 왜냐? 자기소개서에 할 말도 있고 또 그렇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여기 좀 맞네? 이러고 또 느끼실 수 있고 아니면 오히려 난 진짜 공기업 가야겠다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분이 또 대기업 이제 뭐 실습하시면서 나 대기업도 가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공기업과 대기업을 놓고 봤을 때 취업 난이도는 어디가 좀 더 어려울까요? 이거를 그냥 딱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업은 자수성가인 사람이 갈 수 있는 거고 개천에서 용나는? 그렇죠. 개천에서 용으로 갈 수 있는데 대기업은 이제 어느 정도의 수저가 필요해요. 아이고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기업은 대학교 이후의 스펙을 다 봐요. 그러니까 대학교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부터의 성실성을 다 보는 거면 공기업은 상관없어요. 졸업해도 지금부터의 성실성. 그러니까 내가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걸 생각한 이후부터의 성실성을 보는 게 공기업이니까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때부터 쭉 성실했다 이런 분들은 사실 공기업을 쓸 때 약간 아까운 부분은 있어요.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이 사람은 필기 없이도 충분히 대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아쉬움들이 조금 있죠.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스펙적인 요소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워터밤 경험을 수강고사 지원할 때 써도 되나요? 흠뻑쇼도 갔다 오세요. 그럴 거면 둘 다 너구리- 갔다 와보고 너구리님 너무 이제 웃긴데? 이렇게 쓰는 거지. 워터밤을 갔는데 나는 안심하고 이렇게 물이 막 입으로 들어왔지만 난 안심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물은 안전하니까. 너무나 좋기 바로 때문에. 수자원공사 때문에. 워터밤 마이너스 아닐까요?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죠. 너무 낭비니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그렇죠. 뭐 다양한 경험이 재영님 있으면 묻자고 한 얘기를 그렇게 죽자고 달려드시면 어떡합니까? 좀 센스 있게 좀 아시잖아요. 왜 이러세요? 너구리님은 왜 알만한 그러세요? 사람이 왜 그러니까요. 이러실까? 그러니까 말이죠. 무서워봐요. 뭐 워터밤 한 번도 안 가보셨구나. 아리스 같은 너. 워터밤 안 가셔봤구나. 가보셨어요 워터밤? 아니요, 안 가봤어요. 저도 안 가보긴 했어요. 안 물총 축제 가봤어요. 이런 거. 물총축제 저 송크랑 가봤어요. 아니 막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촌 막 이런 데서 막 하잖아요. 왜요? 신촌 막 스프라이트 행사 이런 거 할 때. 제니가 입은 막 그런 거.
머리 물총 축제. 음. 저는 일하러 한번 갔는데 그 중계하러 갔어요. 저는 풀파티 가봤어요. 오. 근데 풀파티 가면 저는 물속에 안 들어갔어요. 왜요? 씻어야 되잖아. 아. 아니, 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젊을 때니까 옛날이니까 막 그러면 남자들이 막 물속에 막 집어넣으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나 혼자 정색했죠. 진짜 안 된다고. 또 그런 애들 있다고? 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그래도 에이 이러면서 넘는단 말이에요. 어. 그날이라고. 사실 아니었는데 왜냐면 씻기 싫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들어가면 다시 씻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럼 이제 뽀송한 채로 즐기다가 가신 그냥 거예요? 혼자서 맥주를 마셨어요. 아. 그리고 이제 저기서 사람들이 노는 걸 보면서 재밌게 논다. 즐거울 그리고 때다. 공연도 막 하고. 그때 제가 갔을 때 당시 항상 한창 노라조가 인기 많고 이럴 때. 그 사이다. 사이다. 그때. 그때 즐거웠습니다. 다 즐겁게 아주 잘 보내시고 그러니까 계시네요. 맞습니다. 네, 쌤은 맞습니다. 그런 거 안 좋아하시죠? 네. 축제 같은 거. 뭐. 네, 저 월드팬은 가봤어요. 오. 네, 월드팬은 친구들이랑 예전에 엄청 진짜 한 몇 년 전에 한 8년? 8년이요? 네, 한 8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네. 지금 뭐 비누칠하고 들어가시라는데 그런 물이 비누칠 하는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씻으실 땐 하시죠 비누칠을? 그래서 윤종혁 쌤이 진짜 깔끔하거든요. 네네네. 윤종혁 쌤이 진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를 해요. 자, 쌤 봐요.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깨끗하게 생겼냐고. 쌤! 그니까. 그러니까 상관없다. 상관없다. 그러니까 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라. 아. 그러니까 알겠다. 그 정수리 막 이런 거 막 저는 그리고 약간 타고 나기를 머리가 건성이에요. 너무 좋다. 두피가 건성이에요. 너무 좋다. 손도 건성이에요. 어. 손은 건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핸드크림 안 발라도 돼요. 저는 항상 땀이 많아요 손에. 머리는 근데 건성이에요. 재밌겠다. 촉촉하죠. 대구 네. 치맥 페스티벌. 오, 대구 치맥 페스티벌. 재밌겠다. 가실 것 같은데요? 매력적인데 그거 막 송도에서도 해요. 치킨 들고 막 하는 건가? 송도에서도 해요. 더 가깝잖아요. 송도 가시면 좋을 것 같아. 막 치킨 쏘면 좋겠다. 17년 전에 펜타포트를 그거 뭐예요? 이번에 한대요. 펜타포트. 제 친구 간다고 하던데. 음. 락 페스티벌. 펜타포트가 락 페스티벌이에요. 락 페스티벌. 락 스피릿? 락 노래 나오고 막 그런 거. 락 노래. 락 뭐라 해야 되지? 그럼 락으로다가 이름 기억도 건성. 건성건성 하시네요.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사연자분을 위해서 이제 고민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죠? 맞습니다. 그쵸?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사연자분을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소빈 맞습니다. 쌤이 소개를 해주실 거거든요. 네. 부금 주세요. 부금 주세요. 큐. 건동홍 라인 컴공 학점은 3.7 나왔고 26살인데 IT 계열 특성상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라서 사기업 취준에 대해서 망설여집니다. 나이도 있어서 그런지 사기업 입사 시 뭐 굳이 대기업을 가고자 하는 욕심은 없어요. 하지만 학교 다닐 동안에 프로젝트를 리드하는 역할을 했었고 또 코딩 이런 거에 대한 뭐 거부감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나이가 40 정도 되었을 때도 내가 개발에 대한 지식으로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부모님도 공기업 준비를 더 원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라면 뭐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서야 공기업 준비를 시작한다고 하면 취직이 더 밀리는데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서 공백기를 이제 뭐 지우는 게 나을까요? 지금까지 공기업 취준 쪽으로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서 코딩 감각 키운다고 코딩 테스트 문제 몇 번 풀어본 게 다예요. IT를 전공하고 계신 취준생 분인데 26살이고 이분도 나이가 굉장히 어리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기업 취업을 할지 공기업으로 갈지라고 하셨는데 또 사기업은 대기업 굳이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일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공기업은 유지보수거든요.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코딩이라던가 개발에 대한 그런 능력보다는 그냥 편하게 유지보수하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만 딱 배우고 그냥 편안하게 이제 그냥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루틴이 그냥 그렇죠. 이렇게 사이클 네. 돌아가듯이 맞아요. 어. 전산직이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대신에 순환 근무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제 교대 근무에 대한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나는 막 코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큰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제 정보 처리 기사 같은 거 하나 취득하셔가지고 들어가시는 편이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개발에 대한 욕심이 좀 있고 그렇다면 사기업 좋죠. 네, 근데 이제 사기업 들어가시려면 코딩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하기는 하죠. 네. 이분 스펙만 보면 소빈 쌤은 어디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사실 뭐 스펙은 전혀 상관이 제가 봤을 때는 없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본인이 개발을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개발 필드에는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그들과 정말 맞짱을 떠서 이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나는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는 게 좋다라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은야 뭐 열심히 하실 수 있죠. 근데 뭐 이제 이런 사연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우리 친구들이 본인의 성향에 대해서 진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파악을 못해.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래 뭐 이거 하세요 하면 하실 거예요? 아. 뭐 저거 하세요 하면 하실 건가요? 그냥 갔을 때 본인이 좀 생각을 했을 때 아 나는 날 좀 돌아봐서 나는 그래도 정말 지겹게는 살기 싫다. 나는 그래도 좀 챌린지가 있어도 열심히 뭔가 배우고 성장하는 게 좋다라는 분들은 사기업으로 가시는 게 맞죠 사실은. 네네네. 근데 뭐 나는 남은 여생은 편안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보수하면서 사는 그런 게 난 더 좋다라고 하시면은 공기업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사실. 근데 이분 얘기한 거 보니까 맞아요. 나이가 40 정도 됐을 때 내가 이런 지식으로 먹고 살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잘할 수도 있죠. 이거 그러니까요. 반반인 거죠 사실상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이거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프로젝트에서 리드하는 역할이었고 코딩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개발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리드를 하신다라는 걸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욕심도 있는 것 같고 포인트는 그리고 학점이 3.7이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거인데다가 뭔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 그게 너무 싫어요가 아니라 내가 40 되었을 때도 내 개발에 대한 지식으로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미지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은 공기업 가면 오히려 아 내가 뭔가 도태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나이도 있어서 그런지라는 걸 봤을 때 나이가 본인 뭐가 기준도 있어?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사기업 취준 쪽을 추천드리고 싶고 요즘에는 그리고 이 컴공 쪽이 요즘 취업 진짜 잘 되거든요. 개발자가 모셔가고 있어요. 그래서 IT 쪽은 다 잘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개발자 자체가 이제 그 돈이 이제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모셔가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 네이버나 뭐 네카라코 배당토 이런 데도 보면 취업을 많이 하는데 취업을 한다라는 포인트는 다 개발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좀 있죠. 근데 물론 아까 소빈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난다긴다는 애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볼 때 그러니까 꼭 개발 쪽으로는 내가 막 100점짜리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대신에 약간 기획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기획이랑 개발이 가능한 개발자로서 뭔가 몸값을 놀릴 수가 있고요. 그러거나 내 디자인 쪽인 감각이 좀 있어. 그럼 디자인이랑 개발을 같이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이제 본인만의 경쟁력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런 역량들을 쌓으셔서 이제 정말 만약에 이제 본인이 사업을 차리신다거나 아니면 개발사 쪽으로 들어간다거나 에이전시 쪽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막 진짜 건 바이 건으로 이제 돈 진짜 많이 버시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IT나 뭐 AI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맞아, 부분들은 맞아. 계속 올라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욕심 있게 나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나는 40 안에 다 땡기겠다. 마인드로 나를 갈아버리겠다. 그렇죠. 갈아버려서 내가 집 한 채 딱 사고 할 수 있을 만큼 딱 하겠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제가 그 개발 쪽 관련해서 이제 미팅하고 네네네. 왔었는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개발 쪽 개발사에서 이제 막 일을 하시는 개발자분들은 취업을 다시 못 한대요. 왜냐면 그쵸. 이게 건 바이 건인데 한 달, 한두 달 안에 내가 2천을 벌 수 있는 거야. 근데 소름 돋아. 이제 와서 그리고 이제 건 바이 건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내가 내 시간을 맘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회사를 들어가면 내 시간도 많이 못 쓰고 돈도 월급도 그만큼 못 야근하고. 벌고 이제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계속 발로 뛰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와 멋있다. 요즘에는 성수기여서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그리고 경력은 키우죠. 제 정말 친한 친구들이 다 컴공을 나왔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네, 네, 네. 근데 개발 쪽으로만 나가지 않아요. 이제 아. 생산 관리라든지 뭐 내비게이션 파트라든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는 관리 역할에서의 취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꼭 이제 막 개발 쪽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 맞아요. 너무 상품 좋다. 기획 이쪽 파트도 되게 많이 가고요. 막 카드사 이런 쪽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니까 모든 직군들이 다 특히 IT가 이제 있으니까. 마케팅, 금융, 디지털. 그리고 디지털은 아예 그 전반 막 이쪽을 위해서 만든 직군이잖아요. 근데 요즘엔 일반 직군 같은 경우 디지털이 다 필요해요. 영업이랑 마케팅이랑 기획 홍보 다 이게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차피 일반 사무직군 같은 경우들도 다 이제 막 통계 아니면 코딩 이런 걸 다 배워요.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직군으로 가실 수도 있는지라 요즘에는 컴공은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이번은 일단 베이스 자체가 너무 좋은 시간이야. 저거 일단은 머릿속에 오랜만에 돌아온 체크박스 시간입니다. 공기업 취준생들을 위한 노래 한 곡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체크박스 시간이요? 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분이 지금 그러니까 탄탄하잖아요. 뿌리가 좋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 만약에 사기업을 가게 되면 공기업 준비를 시작하면 공기업 준비를 시작하면 취업이 더 밀리는데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서 공백기를 채우는 게 나은지도 고민이시래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중소기업 먼저 들어가서 일단 자격을 취득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공기업을 생각할 거면 일단 지금 머릿속에 그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남아 있을 때 정보 처리 기사를 취득을 하시고 나서 기사 자격. 뭔가 경력도 쌓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요즘에 IT 쪽 개발 스타트업들이 정말 많거든요. 거기에서부터 경력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죠. 아니 우리 억만장자님 도대체 뭐 하는 방송이냐고요? 저희 공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맞습니다. 공기업 갈리오 시간입니다. 그냥 즐겨. Let's dance! 그냥 춤춰주세요. 그러면 공기업 도전을 하게 되면 일단 정보 처리 기사를 먼저 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중요도 순으로 나열하면 기사 어떤 자격 따셔야 돼요. 네. 기사 자격 따고 네. 그 다음에 어떤 게 또 그리고 이제 중요해요? 뭐 기본적으로 가졌을 때 좋은 거 토익 점수 필요한 것들이 아. 있으니까 기본 토익은 가지고 계시면 좋고요. 오. 그리고 그 플러스 돼서 뭐 커말 같은 거 가지고 계시면 좋을 부분들도 있고 음. 한국사도 있고 뭐 이제 어디를 목표로 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은 아. 그런 기본적인 것들 갖춰주시고 기사 자격도 하시고 손코딩 연습도 하셔야 되고 오. 기사 공부 전공 공부도 계속 하셔야 그리고 되고요. NCS 공부하셔야죠. 음. 네, 근데 기술직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 게 어차피 이제 NCS랑 전공 공부라고 했을 때 어차피 기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네. NCS만 하시면 되고 또 특히 이제 NCS가 특히 이제 수리랑 문제 해결 같은 분야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수포자.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공계열 분들 같은 경우는 수리에 대한 부분은 그나마 이제 갖고 들어가시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NCS를 조금 더 그 문과생들보다 이 공대생들이 조금 더 쉬워하는 편이기는 해요. 네, 좀 더 맞아요. 익숙한 분야니까 추리 능력에 대한 부분이나 뭐 문제 해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의사소통이야 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네. 조금만 그 스킬 준비하시면 되는 거라서 공기업도 나쁘진 않죠. 근데 이제 정말 성향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떤 데는 막 지역 다 돌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전산직은 특히나 그런 경우도 있고 혹은 은행권 가시면 본사로 들어가요 또. 오. 네, 본사 시스템으로 가는 거고 왜냐면 어플리케이션이나 이제 앱 쪽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은행 쪽도 많이 들어가시는데 대신에 은행은 또 면접을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아 진짜요? 면접 어떻게 보는데요? 압박 면접이에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 네. 고객에 대한 니즈 파악도 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니즈 파악. 그냥 이제 개발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어서 말도 좀 잘해야 되나요? 네, 오. 그래서 은행이 돈을 또 많이 주는 만큼 많이 얼마나 원하죠. 줘요? 디지털 쪽 분야는 제가 월급 명세서를 본 건 아니어서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금융 영업직군 같은 경우는 요즘 어마어마합니다. 은행 돈 많이 벌잖아요. 실수령액 막 600, 700씩 찍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연봉이 뭐 한 6,000원 되겠네요. 그렇게 되죠. 네. 너무 네. 좋다. 아니 이정 노래 아세요? 이정이 부릅니다. 내일 해를 추천하신대요. 오늘까지만 나를 위해 좀 웃어줄래 내일 해. 몰라요. 몰라요. 내일 해 나나나나 오늘 말은 내일 해 이거 몰라요? 그 뭐야? 설 지느랑 그 말도 그게 저 내일 이정의 해. 내일. 이정이 그 노래예요? 응. 진짜요? 이정이 불렀어요 저거. 오, 세븐데이즈 아닌가? 모르겠다. 세븐데이즈? 아무튼 내일 해 그거 맞아요. 아. 그리고 다신 날 찾지 말고 떠나라. 저 누구 노래지? 이정 노래예요. 이정. 나만 이정 좋아했나 봐. 좋아하셨어요? 이정 좋죠. 노래가 좋았어요. 이정을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물론 대단한 가수죠. 하지만 그 취향에 대한 부분 얘기한 거였어요. 뭐 소소 같은 그런 이런 은희쌤 최고래. 수염이라든지 같은 세대 아니 최고 연쟁자만 아는 노래. 웃겨. 다들 저희를 변호해 주시네요. 억만장자님께서 계속 물어보시니까 공격 방송 맞는 거죠? 예, 뭐 나름. 옥만장자님이 지금 방향 갈피를 못 잡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강유한님께서도 지금 약간 두둔해 주셨어요. 취업 방송입니다. 공격 외에도 외에도 사격도 다른 날 해요. 계속 보시다 보면 적응하실 겁니다. 이것 떼줬어. 왔다.
아니 그 수영 방송 관계자신가 봐요. 아니에요. 방송 관계자 아니시고요. 저희 채팅방 매니저 드릴게요. 강유아님 매니저세요. 회장님. 네 회장님 드릴게요. 강유아님. 네. 밀키트 인조가죽 구두 해커스 문제집 맞아요. 이런 것들도 선물로 드린대요. 선물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백마탄 억만장자님 친구분 한 분 데려오시면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선물 드립니다. 네. 친구분 네, 한 분 네. 데리고 오세요. 인증을 해주세요. 친구 한 분 데려오시고 2명도 더 좋고요. 계속 데려와 주시면은 맞아요. 저희가 선물 3명, 계속- 4명 계속 네. 선물 계속 드립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친구를 또 데려왔다? 또 선물 또 드릴게요. 드립니다. 네. 피라미드인가요? 피라미드. 피라미드. 다단계 다이아몬드. 구조예요. 우리 최지영님은 다이아몬드 반짝반짝 빛나. 반짝반짝. 다단계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면 취업을 선물로 드리는데 요한님이 이번에 빨리 올라오셨대요.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다단계 당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 친구가 마음 공부에 한번 당할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길 가는데 대학생 때 자기 대학생인데 혹시 그 설문조사 같은 거 하려고 하는데 해주실 수 있냐? 동아리 과제다. 그래서 맞아. 그래서 알겠다 하고서 어디서 하면 돼요? 저쪽 카페 가실까요? 갔대요. 근데 가면은 마실 걸 사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해주는데 얘가 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로 빠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러고서 자기 것만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것만 살라고 했는데 또 그게 안 돼가지고 뭐 드실래요? 일단 네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래가지고 사줬대요. 사줘가지고 했더니 착하네, 친구가.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몰랐던 호구였어, 거. 호구.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 마음 공부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약간 종교적인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그게 그렇겠죠, 사이비. 네 가서 이제 그거예요. 일단 저를 눈이 맑으시네요,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근데 그 마음 공부도 똑같은 게 막 절을 올려야 된다. 제사를 지내야 된다. 제사를 지내야 조상신이 된다. 이제 뿌리를 내리려면 어, 너가 어, 돈을 어, 다 어. 갖고 와가지고 이런 걸 해야 된다.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데 그거는 너의 그 성의를 보여야 된다. 제사상 차릴 때. 제사상 그거 사러도 같이 가고 막 이런데요. 장 보러 마트 가서 내가 다 사야 되고 그 들고 이고 지고 가가지고 제사상 올려가지고 그럼 그걸 나머지는 걔네가 먹나 보다. 네 그걸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전에 그런 거를 당하는 분들을 진짜 아니 이걸 왜 당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얘기를 하다가 그 평소엔 정말 당할 일이 없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든 상황이거나 그럴 때는 또 그런 거 이제 혹할 수 있대요. 약해져가지고 내가 너무 약해져 있을 때,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들 얘기 막 휘둘릴 수밖에 없는 막 멘탈에 있을 때. 그런 거 안 당해보세요? 저는 근데 길 가다 보면 한 3명은 물어봤어요. 예전에 길 가 연속으로. 그래서 항상 전 죄송합니다라고 해요, 그냥. 아 진짜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전단지 같은 거 줄 때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욕 안 듣거든요. 아. 됐어요 이러면은 막 야 이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듣고 비해서. 그냥 하나 이렇게 받고 나중에 접어가지고 이제 이거 종이 접기 해가지고 버리는데. 쓰레기 버리는 거 귀찮잖아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간고등어 판대요, 애터미에서. 애터미에서 간고등어를 판다고요? 네, 맛있대요. 맛있겠다. 가시도 없고. 오, 설문조사를 잘못하면 신흥 종교. 그래요. 근데 설마 여기 계신 분들 되게 소름 돋게 다 피라미드 하시는 분들은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친구 데려오세요. 우리한테도 해줘요. 피라미드. 근데 그 신흥 종교들은 그래서 그런 그걸 뭐라 그러지? 여기서 호객 행위를 하는 건가? 사람들을 영업직인 거죠. 그러면은 뭐 마음 공부하러 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영업직인 거잖아요. 그 신흥 종교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예쁜 여자를 이제 예쁜 여자가 막 관심을 보여가지고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사이비였고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았었잖아요. 몰라요. 그렇대요? 그런 게 되게 많았었대요. 그게 수법이었대요. 남자들은 이제 막 예쁜 여자분이 막 저 너무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저랑 얘기 한번 하실래요? 이랬는데 막 사나 같은 애가 그러면은 어떤 남자가 치즈김밥 이러면 어떤 남자가 카페에 안 들어가. 네 같이 가요. 이러고 김밥도 사주고 김밥도 사주고. 근데 저랑 되게 친한 되게 좋은 데 있는데 같이 갈래요? 이러면 또 사나 같은 애가 같이 연기하고 가자. 그러다가 제 친구인데 같이 얘기 좀 할까요? 그래서 둘이 와가지고 그럼 괴한들이 와가지고 납치하고 이제 못 가게 하고 갑자기 납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남자들은 그래서 좀 조심하라고 막 그랬었대요. 예쁜 여자만 안 왔다고. 슬픈 여자만 안 네, 왔다고.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저희.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거의 다 끝났어요. 네, 근데 MC 쌤이는 그런 거 많이 당해보잖아요. 옛날에 진짜 옛날 얘기인데 픽업 아티스트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자한테 번호 따는 거. 여자가 좋아하는 멘트 막 이런 거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저 죄송한데 아까부터 지켜봤는데요. 너무 예쁘셔서 그러는데
뭐 저 마음에 안 드시, 저 이상한 사람 아닌데. 그 말은 혹시 모르니까 들어봤어요. 이상한 사람 일단 아니라고. 연락을 하면서 저희가 잘 맞는지 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 말 들어봤어요. 네. 맞아요. 어디 가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맞아요. 저 옛날 종강역에서 그 지하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말 걸어가지고 자기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저 진짜 약간 웃으면서 저도 이런 처음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 저도 아니, 처음인데. 연기하시는 게 너무 진짜 저도 소름인데. 처음이에요, 사실. 근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물론 뭐 처음 본 거니까 알 수 없죠. 맞아, 딱 그 그렇지만 멘트인데. 그러면은 저희가 좀 연락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저도 되게 재밌는데 이걸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맞아. 저 알고 지내시면 도움 될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뭐 명함 혹시 드려도 될까요? 맞아 명함까지 얘기해서 뭐야. 드려도 될까요? 쌤 당했어요 그렇게? 저 당했죠. 진짜. 코로나 시기에 많이 당했어요. 마스크 쓰고 썼잖아요. 있어서. 그쵸. 경력직이래요, 경력직. 많이 해봤다. 그 멘트가 되게 인상적이었어. 저도 당황스러울 어, 것 같은데, 나라도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뭐,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제가, 우선은 저도 이런 게 사실 처음이어서. 항상 자긴 처음이래. 자기 이런 사람 그렇지, 아니래. 그렇지. 자기 이런 사람 아니래. 근데 이러면 되게 신선하겠다. 저 되게 이상한 사람인데. 저 되게 이상한데 재밌거든요. 저 진짜 웃겨요. 알아보시면. 저 진짜 웃겨. 지금도 웃기지 않아요? 근데 지금 차라리 미친 사람 같지 그렇게 않아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픽업 아티스트 같아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알겠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물음표 살인만 생각나. 나 이상한 사람이야? 나 이상한 사람이야? 나 명함 줘. 나 명함 있어? 명함 줘? 경력직이다? 나 처음이야? 쌤 이거 알아요? 몰라요. 물음표 살인만 몰라요? 모든 말에 물음표를 붙이는 거야. 응. 나 밥 먹어? 어. 나 오늘 점심 먹었어? 근데 뭔데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물음표로 할 게 아닌데 나 오늘 점심 먹었어. 나 이거 시계 샀어. 나 시계 샀어? 이런 거. 나 오늘 시계 귀여운 척하는 샀어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 그냥 그 말투가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왜 자꾸 물어보는지 네가 알잖아 약간 이렇게 되는 거고 젊은 애들 사이에서 이게 약간 유행이어가지고 그 인플루언서가 이런 말투를 썼거든요. 나 머리 안 감았어? 이런 거지. 오늘 감으셨어요? 감았어요. 다행이다. 딱 보고 알던데요. 오늘 머리 감았다고. 아침에 첫인사가 이거였어. 언니 오늘 머리 머리 감았네. 방송하잖아요. 방송하는데 머리 감아야지. 최대 며칠까지 안 감아보셨어요? 저는 평균적으로 저는 진짜 기름이 안 껴요. 이틀에 한 번 정도 항상 이제 하는데 이제 방송 있는 날은 우리 분장쌤한테 죄송해서 머리를 감고 오세요. 정리해주고 계셔. 사연자분 사연에 따라서 사귀어 준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또 공기업을 준비를 하신다면 일단 그 기사 자격증부터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그래야 토익을 따든 뭐 NCS 공부를 하든 네. 아까 우리 최재영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형인지 또 알아봐야 된다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런 또? 것도 전문적으로 잘해주는 곳이 있죠. 어. 네, 해커스잡이라고. 그쵸. 공기업 관련반, 왕소리 공기업 쌤이 관련반으로 한 분 오세요. 특별히 모십니다. 그리고 네. 면접이 중요하잖아요. 또 면접도 네. 전문가잖아요. 여러분들 해커스잡 방금 오세요. 봤죠? 제가 그 멘트 가르치는 거 보셨죠? 진짜? 픽업 아티스트? 제가 저도 이런 사람 아닌데 저도 당황스러운데 저도 제가 이럴 줄 몰랐거든요. 너무 싫어. 약간 그 매콤한 게 먹고 싶어졌어요. 늦게 해가지고. 네. 아차차 이러면서 막 어머 그거는 그 약간 그 오타쿠 그냥 옛날. 같이 걸어갈까요? 막, 어디로 가세요? 뭐야, 같이 뭐. 걸을까요? 막. 아니요 저 너무 반대로 갈게요. 어디 가시는데요? 막. 물론 부담스러우시겠죠. 근데 저도 이런 근데 게 이거는 처음이어서. 진짜 외모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잘생긴 사람. 만약에 구씨가 그래봐. 그러면 저기요, 네 같이 가요. 네 그냥 저 같이 갈게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그 픽업 아티스트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우리 회원 그 등산 양말 저희가 둘이 같이 그 등산 양말 만들었는데 어떤 회원분이 거기 그 픽업 아티스트들이 이제 운영을 하는 카페에서 되게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뭐야. 그래가지고 너무 되게 이런 게 아직 있었구나. 맞아요. 그럼 계속 그런- 가입돼 있으신 왜냐면 거예요? 그분이 그런 본인이 이렇게 막 번호를 따고 했었던 그 후기를 남겨놓으신 게 남겼어요. 있었어요. 진짜. 네. 뭐뭐 햇그이 막 이렇게 막 하면서. 그래서 땄대요 번호를? 딴 얘기도 썼었어요. 그 청순한 그녀의 번호를 땄다. 막 이렇게 막 그래서 그거 보고 약간 이건 안 될 것
근데 막 그 얘기가 본인 얘기면 되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인터넷에 뭐 은희쌤이나 소빈쌤 자기에 대해서 만약에 누가 쌤을 짝사랑했어요. 근데 짝사랑한 남자가 인터넷에 뭐 그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게 나인 게 정말 이렇게 좀 표적화돼 있는 근데 상황이면. 거기에 익명 이거는 모두 가명입니다 했는데 그 여자 이름은 소빈이었다 이런 식으로 안 되죠. 네. 가명이었다라고 하지만 쌤의 본명이 당해보셨어요? 당해봤어요. 아, 제가 당해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럼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게 그 올린 커뮤니티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약간 군대 안에 있는 그런 커뮤니티였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군인들만 볼 수 있는 건데 마침 제 지인이 그걸 보고 이거 너네도 얘기 아니야? 이래서 알려준 거거든요. 근데 저는 막 뭐 프로포즈, 뭐 고백 이런 것도 막 공개적인 데서 하고 이런 거 너무 싫어요. 뭐. 여자한테 연기한다 이제. 이거잖아 이거. 여러분 마이크 테스트. 제가 오늘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있습니다. 사람에게 선물이 있습니다. 피아노 열어. 자, 저기 한번 불러줘요. 이렇게 얘기할래요. 소빈을 뭐 이런 거 있죠. 이름 넣어가지고 나 오늘부터 소빈을 사랑해도 될까요? 와! 뭐 어때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아니 근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노래방 가면 꼭 남자애들 중에 막 자기 좋아하는 그래. 뭐 난 어? 취했는지 이름 넣어야 돼 이름. 자 그 여자 이름 넣어야 돼요. 근데 삑사리까지 나. 바보야 진짜 아니야 이거잖아. 공개 프로포즈. 아직도 나를 죄송합니다. 자, 극혐이래. 모두가 극혐하고 있어. 자 우리 선물을 뽑아볼게요. 좋습니다. 일단 백마탄 억만장자님 드려야죠. 그래요. 뮤비. 뮤비. 뭘로 드릴 건가요? 이분께는 인조가죽 구두 드리면 어떨까요? 억만장자시니까 인조가죽 구두도 한번 신어보시라고. 아니면 소가죽 구두만 신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야구 바지. 맞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소빈쌤 땀 한번 뽑아주세요. 오. 오늘 좀 참여를 굉장히 잘해주셨던 분. 누구 드리죠? 은희 은행기술님. 그러네요. 예리하시네요. 이름은 모르는데 노래가 가락을 붙여야 되겠네. 이름에 아, 가락을 붙여야 네. 되겠네. 강요한님. 강요한 강요한. 쌤 소빈쌤 고르셨어요? 엉냥기술님 드릴게요. 음악기술님. 재밌었어. 자 여러분 우리 저기 메일로 이제 이름, 연락처, 주소, 구두 사이즈 보내주시면 선물 드리니까 꼭 남겨주세요. 다 레자 맞아요. 레자. 서민 체험하실. 서민쌤 잠깐 비 오는 날 신고. 그럼요. 비 오는 날 얼마나 좋은 신으시라고. 걸요. 예. 자 우리 MZ세대 취준생을 위한 취슐랭 가이드 잡스 원어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공기업에 대한 이야기 알차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또 언제 다시 만나는지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5시부터 6시까지. 네 매일 오후 5시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내일도 우리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내일은 진짜 재밌어요. 내일 진짜 재밌어. 친구 내일 한 명씩 미쳤어. 데려오기. 부러워. 데려오기. 나도 댓글로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맞아, 네네 맞아. 댓글로 참여해주시고 우리 이제 인사해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내일 만나요. 바이바이.